안녕하세요. 법선생TV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종 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은근히 실종 선고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의외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돼서 그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상속인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상속 사건에서 실종 선고가 필요한 거죠? 일단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 상속재산 분할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행방불명돼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 이 경우에도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한 상속인을 포함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실종 선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실종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일단 사망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게 되고,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 이제 유효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종 선고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 때나 실종 선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뭐 엄청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요건도 아주 엄격하고요. 우선은 실종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재자, 그 행방불명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어떤 뜻이죠?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생존해 있다는 증거도 없고 반대로 사망의 증명도 없다,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종 선고를 신청하게 되면은 경찰서에 사실조회나 범죄 경력 조회도 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 조회도 하고요.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도 조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 등도 조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생존이 을 증명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각종 조회는 일반인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그런 각종 조회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게 되죠. 그렇게 조회를 해서 뭐 각종 가입 내역이나 또는 이용 내역 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부재자가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는 이제 기각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생존의 증명이 없다라고 해서 꼭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망의 증명도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증명이 되면 그때는 실종 선고를 할 수 없고 아예 사망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 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도 어떤 것도 증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제 실종 선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제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5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생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연락이 없었다라는 5년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특별 실종이라고 해서 전쟁이나 또는 침몰한 선박, 또 추락한 항공기 이런 곳에 탑승한 자 등이 실종 선고를 할 때는 1년 기간이라고 해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알겠는데 이해관계인이란 누구죠? 이해관계인이란 그 실종 선고를 하는 것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제일 먼저 상속을 받게 되는 제1순위 법정 상속인이 이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이제 후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판결이 난 게 있는데요. 이 사안은 이제 공동 상속인들끼리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심판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 중에 여자 형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을 해서 대습 상속이 일어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형제의 남편이 독일인이었고 이미 20년 전에 독일로 건너가서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상속인이 된 독일인 그 여형제의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법원에 이제 실종 선고를 했던 거고요.
그 실정선거 재판부는 비록 실정선거 신청을 한 사람이 네. 그 독일인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실정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실정선거를 인용한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후순위 상속인이 이 실종 선고를 청구를 하면 제1순위 상속인의 확인을 받아서 실종 선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신청은 해야 되지만 네.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때 바로 기각시키지 않고 1순위 상속인의 뭐 동의서, 즉 뭐 인후보정서나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출이 되면 1순위 상속인도 이 실정 선고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아,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실종 선고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그 실정 선고 절차 중에 부재자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6개월의 공시 최고 기간, 6개월 내에 살아있으면 뭐 나타나라 뭐 이런 네. 의미죠. 그 정도의 기간이 뭐 기본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실종 선고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사용이 될까 좀 의문이 있었는데 네. 예, 상속과 관련해서 실종 선고가 그래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 예, 오늘 변호사님 말씀 통해서 예,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법선생 TV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